수리온의 심장부에서 가장 어려운 국산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실제 기체 장착 시운전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수리온 KUH-1에 국산 주기어박스를 직접 장착해 시운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개발 착수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목표도 분명합니다. 2028년까지 기존 장비보다 출력은 27% 높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15% 늘리며 창정비 주기와 수명은 100%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외국산 부품 하나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헬기의 엔진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힘을 메인 로터로 전달하는 핵심 동력 계통을 국내 기술로 바꾸겠다는 시도입니다. 헬기에서 엔진이 심장이라면 주기어 박스는 그 힘을 실제 비행으로 바꾸는 핵심 기관에 가깝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회전력을 적절한 속도와 토크로 바꿔 로터에 안정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헬기는 뜰 수 없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엔진의 출력을 감속하고 방향을 바꾸고 여러 축으로 나누면서도 극심한 진동과 충격 온도 변화와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작은 기어 하나, 베어링 하나, 열처리 하나까지 항공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기어 박스는 헬기 개발국 가운데서도 소수 국가와 업체가 오랜 기간 축적한 설계와 소재 가공 열처리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 분야로 평가됩니다. 수리온은 그동안 주기어 박스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 왔습니다. 기존 수리온에 적용되는 주기어 박스는 프랑스 계열 공급망에서 전량 들여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국내에서 조립하고 시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 이번 성과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KAI는 새 장비를 완전히 다른 헬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수리온 KUH-1 체계에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 기체 구조를 크게 뜯어고치지 않고도 새로운 국산 동력 전달 장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실제 전력화와 후속 개량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2021년 시작됐습니다. 당시부터 국내 협력업체들과 함께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개발 투자가 거론됐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33개 품목을 우선 국산화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또 2025년 7월에는 핵심 부품 설계와 제작이 진전되면서 주기어 박스 시제품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합니다. 10여 개 업체 참여와 35개 공정에 대한 인증 확보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두 업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소재와 기어 베어링 열처리, 정밀가공, 시험평가를 모두 연결해야 하는 대형 기술 자립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는 동력 전달 장치, 유격의 모듈 전체에 대한 부품 개발과 주기어 박스 조립 기본 성능 시험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7개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기어 박스 하나만 국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 전달 계통을 구성하는 7개 모듈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 주기어 박스가 성공하더라도 주변 모듈이 계속 해외 공급망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기술 자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KAI가 전체 동력 전달 계통을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 난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기어 박스 안에는 수많은 정밀 부품이 들어가고 각각의 부품은 항공용 소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잘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온과 저온 반복 하중, 급격한 토크 변화, 진동 장시간 운용 조건에서도 치수와 강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특히 항공용 기어와 베어링은 미세한 오차가 누적되면 진동과 마모가 커지고 결국 동력 전달 계통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용 소재와 타이타늄, 항공용 베어링 소재까지 국내 기술 기반을 넓히는 작업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이번 시운전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시험대 수준을 넘어 실제 수리온 체계에 국산 주기어 박스를 장착했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시설 안의 개별 부품 시험과 실제 헬기 장착 시험은 난도가 다릅니다. 기체에 장착되는 순간 엔진과 축계, 로터 계통 진동 특성, 윤활과 냉각 제어 조건이 모두 연결됩니다. KAI는 기존 수리온의 최소 변경으로 국산 주기어 박스를 설치해 장착성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최종 양산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계가 실제 기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 목표는 더욱 공격적입니다. 2028년까지 출력 27% 향상, 최대 이륙 중량 15% 향상, 창정비 주기와 수명 100% 향상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력 여유가 늘어나면 단순히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기체에서도 임무 장비와 연료 화물 무장을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고, 고온이나 고지대처럼 엔진과 로터 효율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운용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15% 증가는 수리온 계열 파생형의 임무 확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창정비 주기와 수명 100% 향상 목표도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수리온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수리온 사업은 2000년대 중반 국내 노후 기동 헬기 전력을 대체하고 독자적인 회전익 항공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정익 훈련기 개발 경험은 축적하고 있었지만 중형 기동 헬기 체계 개발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결국 프랑스 계열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수리온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은 동체와 항전 체계 통합 로터와 동력계통 운용 경험을 단계적으로 축적했습니다. 당시 수리온의 기본 설계가 오래된 유럽계 헬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설계 계보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있어 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입장에서는 완성된 헬기 기술을 확보하고 수출 권한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과의 협력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설계 자료와 현장 기술을 충분히 이전받지 메인 로터를 포함한 일부 핵심 기술은 결국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과정이 국내 기술 축적을 빠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술을 도입해 헬기를 완성했다고 해서 모든 핵심 기술이 자동으로 국내에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동력 전달 장치는 설계 자료뿐 아니라 소재와 제조 공정 열처리 품질 관리, 시험 데이터가 함께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였습니다. 수리온 개발 초기에는 엔진과 동력 전달 계통, 기체 구조의 조합에서 발생하는 진동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블랙호크 계열에 적용된 제너럴 일렉트릭 T700 계열 엔진과 유럽계 설계 기반의 동력 전달 계통을 통합하면서 얻은 경험은 이후 한국이 회전익 체계를 독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다음 국산화의 기반이 된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리논 MUH 사고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병대 마리논이 시험 비행 중 추락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주기어박스 자체가 아니라 로터 마스트의 제조 결함이었습니다. 프랑스 오베르 듀발이 제작한 로터 마스트에서 제조 공정상 균열이 발생했고, 열 처리 후 공냉식으로 처리해야 할 공정이 수냉식으로 진행되면서 결함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제조 공정을 거친 다른 로터 마스트 3개에서도 유사한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는 해외 공급 부품이라고 해서 품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핵심 항공 부품의 설계와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능력을 국내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욱 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산 주기어박스 개발을 단순히 프랑스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만 보면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스스로 추적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소재와 제조 공정을 통제하며 시험 데이터까지 국내에 축적할 수 있느냐입니다. 해외 업체의 모든 핵심 데이터를 의존하면 개량 속도도 느려지고 수출 협상에서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력 전달 장치를 국내에서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되면 수리온 성능 개량뿐 아니라 새로운 파생형을 개발할 때도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KAI가 이번 성과를 차세대 사업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산 동력 전달 장치가 완성되면 수리온 성능 개량과 유무인 복합체계, 탑재 능력 증대 차세대, 고속 중형 헬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무인 헬기와 새로운 동력 전달 체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나의 주기어박스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회전익 항공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공통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차세대 고속 회전익기 분야에서는 미국의 V-81 발로르가 자주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미국 육군이 차세대 장거리 기동체계로 선택한 VU-80 발로르도 대표적인 비교 대상입니다. 틸트로터 방식은 수직 이착륙 능력과 고속 순항 능력을 결합하지만 그만큼 동력 전달 장치 설계가 복잡합니다. 틸트로터와 이중 반전 로터 같은 미래형 회전익 기술에서도 결국 핵심은 엔진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로터에 전달하고 제어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온 주기어박스 사업은 이런 미래 기술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음 과제는 엔진입니다. 한국은 헬기와 전투기에 필요한 보조 동력 장치, APU 분야에서도 국산 기술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APU와 주엔진은 요구 출력과 구조 내열 성능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주엔진은 APU보다 수십 배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터빈의 압축과 연소 터빈, 제어 소재, 정밀 가공과 같은 기반 기술 가운데 일부는 서로 연결됩니다. 동력 전달 장치와 보조 동력 장치 기술이 함께 축적되면 장기적으로는 회전익 항공기의 핵심 체계를 더 넓은 범위에서 국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성과가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KAI는 2028년까지 가혹한 환경에서 각종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목표로 제시한 출력 27%, 최대 이륙 중량 15%, 창정비 주기와 수명 100% 향상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지상 시운전 성공 이후에는 더 많은 내구성 시험과 환경시험, 체계 검증이 필요합니다. 항공장비는 한번 성공적으로 돌아갔다고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많은 반복 시험을 통과해 동일한 성능과 안전성이 재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 단계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2021년 시작된 개발이 약 4년 만에 실제 수리온 장착 시운전 단계까지 진행됐고 이후 7개 동력 전달 모듈, 전체 부품 개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1개 해외 의존 품목, 35개 공정, 10여 개 참여 업체라는 초기 국산화 목표와 여러 국내 협력업체와 연구기관이 함께 움직인 개발 구조를 보면 이 사업이 단순한 부품 대체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이미 육군을 중심으로 수백 대 규모의 운용 기반을 만들었고 기본형뿐 아니라 마린온을 비롯한 여러 파생형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국산 주기어박스가 목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기존 기체의 개량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장기간의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입니다.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면 공급망 관리와 후속 지원에서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개발 속도입니다. 2021년 사업 착수 이후 약 4년 만에 시제품을 확보했고 2025년 7월에는 핵심 부품의 설계와 제작이 본격적인 시제품 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약 1년 동안 사전 준비와 시험 절차를 거쳐 실제 수리온 장착 시운전까지 이어졌다는 흐름입니다. 단순한 부품 제작에 그쳤다면 의미가 제한적이었겠지만 실제 기체에 장착해 동력 계통이 함께 작동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두 차례 시운전 성공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복 시험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음 단계의 내구성과 환경 시험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사업비와 참여 규모에 관한 수치도 눈에 띕니다. 초반에는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 협력업체들과 공동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1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성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두 수치는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총사업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핵심 방향은 분명합니다. 해외 의존 33개 품목을 우선 국산화하고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34개 공정 수준의 인증 기반을 확보해 소재와 가공 열처리 베어링과 기어 제작 능력을 국내에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기업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 개 부품과 수십 개 공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짜 성과는 완성품 한 개가 아니라 공급망 자체를 국내에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리온 파생형의 확장성과도 연결됩니다. 수리온은 육군을 중심으로 수백 대 규모의 운용 경험을 쌓아왔고 해병대의 마린온과 각종 관용 파생형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기존에는 핵심 동력 전달 부품을 해외에서 100% 조달하는 구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개량과 후속 지원에서 공급국의 일정과 조건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국산 주기어 박스가 목표 성능을 확보하면 이런 제약을 줄이고 수리온 계열의 임무 장비와 탑재량을 조정할 때 국내에서 더 빠르게 대응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시운전 성공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수리온을 조립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헬기의 가장 까다로운 핵심 동력 계통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의 출력 향상, 15%의 최대 이륙 중량 증가, 100%의 창정비 주기와 수명 향상이라는 목표가 2028년까지 실제 시험으로 입증된다면 수리온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해외 핵심 부품 의존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수리온 한 기종에서 끝나지 않고 차세대 고속중형 헬기와 무인 회전익기 미래 동력 전달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오던 주기업 박스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원산지 변경이 아닙니다. 설계도와 소재 열처리 기어와 베어링 조립 시험,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마린온 사고가 보여준 공급망과 품질 관리의 위험, 수리온 개발 초기의 기술적 시행착오, 그리고 2021년 이후 본격화된 국산화 노력이 이제 실제 기체 시운전이라는 결과로 연결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8년 목표까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한국의 회전익 항공산업은 완제품 생산을 넘어 핵심 동력 계통까지 통제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